안녕하세요. 난세영웅 진행의 장세미입니다. 어린 시절에 내 머릿속에 각인된 정보는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처음 접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서 해답을 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현상을 마치 닻을 내린 선박이 그 주변을 맴도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앵커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앵커링은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주식 투자자라면 증권사나 또 전문가가 제시한 목표 주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목표가에 너무 집착해서 아무리 시장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주어진 그 목표 주가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내려진 닻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인 것의 기억은 좀처럼 쉽사리 잊혀지지 않게 되는데요. 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주식시장에서 너무 처음에 그 목표가에만 집착하셔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 밤 난세영웅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좀 게시판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푸들 왈왈님, 찾았다님, 또 우리 하이게이님, 하베스트님, 당꽃님, 여보시게님, 그리고 강한나라님, 코크레인 머핀님 계속해서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자, 인게님, 바른매매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밤 난세영웅 바로 야전군 전문가입니다. 먼저 프로필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에 출연자 야전군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지수는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한 달 이번 3월 들어와서는 굉장히 그 변동성이 장중에는 좀 거의 없죠. 게다가 하루하루는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힘드시고, 그래도 뭐 갈 종목은 가고 또 안 가는 종목은 안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더라도 잘 대응만 하시면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점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점검에서 본다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1,070원에서 1,040원의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아직 못 잡고 있고요. 1,070원을 넘어가면 다시 1,060원대로 밀고 1,060원 아래에서는 또 때려 올려서 막아주는 결과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죠.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실업률 발표가 6.6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6.6%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앨런 의장이 그 상원의원에서 한 얘기로는 5.5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5선까지, 5.5% 선까지는 묵인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은 되고요. 그러나 뭐 원래 시장초 처음에 말했던 버냉키 의장이죠. 버냉키 의장은 6.5를 제시했고요. 지금 앨런 의장은 한 발 조금 더 물러서서 5.5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 부합은 지금 미국의 폭설로 인해서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앨런 의장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하는 3, 4월 분기로 넘어가면서 3월, 그러니까 1분기가 마감되겠죠. 이제 이번 달이면 1분기가 끝날 텐데 1분기가 끝나고 2분기로 들어간 4, 5월쯤 되면은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올,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좀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대차 거래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13억 주 돌파했다고 그랬죠.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시장 점검을 계속 해드리면서 대차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차 거래 잔고가 지금 13억 6천만 주를 돌파했습니다.
13억 6천만 주라는 것은 올 1월 1일이죠. 올 1월 2일 날 우리가 10억 주로 시작을 해서 지금 36%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13억 4,500만 주였고요. 오늘 하루도 1,500만 주 정도 대차를 맞으면서 지금 13억 6천만 주까지 돌파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잘하면 이번 달 안으로 15억 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은 지난달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3억 주 돌파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3억 몇백만 주 정도. 근데 지금 불과 이제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 빼고 뭐 며칠이겠어요. 금요일, 일주일, 5일, 실거래일수로 5일 정도 지났는데 6천만 주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하루에 1,000만 주 이상을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포 공격적으로 매도 공격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최근에 보시면 지수는 뭐 그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1970에서 80, 6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주식들이 누구누구만 올라갔어요. 네이버 하나만 땡겼죠. 네이버 하나만 땡겨놓고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LG화학 못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못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133에서 막혔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가 123 정도 떨어졌을 때 반등치가 133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133 정도까지가 방어선으로 계속 놓인다면은 거기를 종가상으로 완벽하게 뚫어 올려야 되는데 뚫어 올리지 못하면 계속 저항 구간으로 해서 밀려 내려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만히 보시면 133을 굉장히 돌파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항상 이번 난세용 처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70일 때 지수가 빠지기 직전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때 지수가 올라가는데 현대중공업, LG화학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되새겨드리겠습니다. 지수가 하락의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 지금 최근 3년 동안의 전제 조건에서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LG화학하고 현대중공업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주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먼저 지수는 올라가는데 실실실 밀리고 있으면 그렇게 좋은 상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3년 동안에 내내. 그러니까 2000선 이상으로 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또는 1950급 이상에서 현대중공업하고 LG화학이 밀리기 시작하고 있고 지수는 좀 올라간다 그러면 그 높이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에버리지 지수를 지수의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은 좀 뒤로 가신다면은 가장 쉽게 시장을 보시는 방법은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보다 먼저 작동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LG화학하고 현대중공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의 그림상으로 본다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것도 지금 크게 움직임 자체가 오늘 뭐 0점 몇 퍼센트 올랐지만은 현대중공업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좁은 공간 21만 원 선에서부터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만 원대에서부터 20만 5천 원을 최저점으로 해서부터 22만 원 정도. 그죠? 그러니까 한 7%에서 8% 등락만 주고 있지.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지수가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죠? 2월 달부터 올라온 거죠. 한 100포인트 1870부터 1970인 거의 100포인트 정도 올려준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올라오는 구간 동안에서 현대중공업이 밀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1870을요. 지금 1970 라인인데 1970을 위치를 먼저 두 가지 위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지수적으로 먼저 봐드릴게요. 1970의 위치라는 것은 1월 23일 날 요 부분이 되겠죠. 1월 하순경에 지수가 바로 1970에서 쭉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겠어요? 현재 위치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같은 위치죠. 같은 위치. 같은 위치인데 현대중공업의 상태는 어떻게 되죠? 이 두 위치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더 떨어져 있죠.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지수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종목의 가격이 먼저 떨어져 있으면은 그것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계산하시면
아이고, 거꾸로 계산하시면 상승장하고의 반대예요. 상승장일 땐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종목의 가격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락의 압력을 강하게 받을 때는 지수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종목의 가격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습니다. 저가에 들어가 있어요. 즉, 상승장에서는 신고가지만 하락 배팅 구간에서는 신저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2003년부터 우리나라 계속 지수가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뭐냐면, 아니, 사기만 하면 밀렸다면 올라가고 밀렸다면. 이거에 지금 완전히 지금 아까 우리 세미 아나운서가 말했듯이 앵커링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앵커링에 걸려 있다고요. 그걸 이제 아까 말한 행동 제명학에서 앵커링이라고 그랬죠. 확정적 편집 증세.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아, 지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눌러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락 중인 겁니다. 근데 그걸 눌러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겠지. 그 지수가 100포인트가 올라가니까 현대중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2011년도 이전하고 2011년도 이후가 그 상황 자체가 완전 180도, 속 내용이 180도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눌림목으로 보시면 오산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여기서 다시 지수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죠. 종합주가지수는 분명히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1880, 70 라인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지만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죠. 이렇게. 근데 종목의 가격은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위치는 같은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종목의 가격이 빠져내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나라 지수의 형태를 잘 분석을 해보시면은 대세를 이끄는 구간은요, 조선철강 해운화학종유가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150만 원 간다라도 대한민국 지수가 신고가는 안 갑니다. 우리나라 지수의 신고가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나라 지수가 2003년 4년도에 500대였죠. 거기서 2000까지 올라갈 때 주도는 조선, 철강, 해운, 화학 이런 애들이에요. 즉 전통주가 끓는 겁니다. 전통주가. 전통주가 끌어올리는 거지 IT 업종이 대세를 끌지는 않아요. 그래서 2007년도, 8년도 상황하고요. 2011년도 상황을 비교해보면 2011년도에 삼성전자 15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대한민국 지수를 2,500, 3,000원을 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대세 상승을 가다는 전제 조건은 조선, 철강, 해운, 화학 종류. 그 다음에 그룹사 종목들 있죠. 그룹사, 뭐, 두산이라든지, 뭐, 한화라든지, LG라, 이런 전체 그룹의 지주사가 같이 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종목군들은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편차를 제공해 주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코스닥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코스닥을 갖다가 하나의 시장으로 보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코스닥은 하나의 업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하나로 이게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이렇게 보시죠. 저는 코스닥 시장을 하나의 업종으로 봐요.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자체가 1100조입니다. 1100조. 거래소가 1100조입니다. 1100조. 그런데 코스닥 시장이 얼마냐면 110조예요. 삼성전자의 50% 정도 수준입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를 다 합해봐야 시가총액 자체가 얼마 되면 110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 200조에 가깝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코스닥 전체 종목을 다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그러면 이 정도 규모, 110조 정도 규모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융권 아시죠? 은행주하고 증권주. 요거 합하면 한 140조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가.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마켓으로 본다면은, 큰 틀로 본다면, 아, 거래소와 코스닥,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를 놓고 생각했을 때 이건 하나의 업종에 불과한 겁니다. 업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을 왜 드리냐? 우리나라 시장이 양대 축으로 이루어져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이 아니라요. 전통주와 첨단주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네이버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요 세 개는 뭐죠? 2월 하순부터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막 쭉쭉 올리잖아요. 그럼 보세요. 전통주들이 전부 열중시하고 포렇게 질립니다. 여러분들이 빨간불로 해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은 첨단주들이 얼굴이 포렇게 질려버려요. 이 두 개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상태가. 이 상태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의 시장을 놓고 보실 때 묶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묶으시면 되겠냐면은 전통주와 첨단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전통주와. 그러면 전통주는 것은 1차 산업군이에요, 1차. 그러니까 두 개의 시장을 딱 나눠서 1차 산업군. 1차 산업군에는 뭐가 있죠? 조선철강, 해운화학, 정유가 1차 산업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는 첨단주죠, 첨단주. 반도체, 뭐 IT, 통신, 코스닥 벤처기업들이다. 이 부분이 하나의 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축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두 개의 축 중에서 양쪽에 우리가 이제 고스톱 치실 줄 아시죠? 고스톱에서 쇼당이라는 거 아시죠? 이쪽 편에다 패를 줄 수도 있고 이 패 쪽에 패를 줄 수 있는 쇼당패가 하나 있어요. 그게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는 쇼당패라고 해서 이쪽 전통주가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첨단주가 주도해서 코스닥이랑 같이 했을 때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이 두 개의 축이 교차, 그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서로 수평 관계로 이동시킬 과정 속에서 그 중간 과정에 그 증권주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열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증권주들이 좀 움직이죠. 전통주들이 보다는 첨단주 쪽의 움직임인데 그동안은 첨단주들이 움직이더라도 그렇게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요즘에서 꿈스럭꿈스럭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시면 전통주와 첨단주의 게임이다. 이 시장 자체는.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속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산업군인 전통주 그룹군과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선철강 해운.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룹사들이 전통주 관련되는 게 맞죠. 조선, 철강, 해운, 화학, 정유. 이 파트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반대 파트. 이는 첨단 반도체, 코스닥을 하나의 업종으로 놓고 접근을 시키시면은 답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움직임 자체를. 그래서 그런 관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네이버하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샀다고 그랬죠. 사는 동안에 지수가 그 반등을 줬던, 그 100포인트 가까이 반등을 주는 과정 속에서 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이버가 제일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올라오는 거는 현대중공업, LG와 포스코가 엊그저께 신저점 들어갔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저점 들어갔을 겁니다. 26만 8천 원까지. 그러니까 네이버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세 종목이 못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포스코하고 이 세 개의 종목은 시가총액이 약 16조에서 17조 정도 됩니다. 이 세 개의 종목은 약 16조에서 한 18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27조예요. 80만 원 기준에서 27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가 1% 올라가는 동안 각각 그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현 상태에서 10%를 더 올라가면 얼마가 더 올라가는 거죠?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 증가하는 거죠. 2조 7천억. 이것을 현대중공업이 16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조하고 18조 각각에서 5%씩을 가져온다면은 얼마씩 갖고 올까요?
8천억하고 9천억 정도를 갖고 옵니다. 그럼 둘이 합하면 1조 7천억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수는 1980에다 그대로 놓고 네이버를 10% 올려놓고 이 확장된 2조 7천억만큼 증가했던 부분을 현대중공업하고 LG하고 포스코에서 딱 땡겨버리면은 지수는 가만히 있고 네이버는 10% 올라가고 현대중공업, LG와 포스코는 3%, 5%가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우리나라 지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00년도를 기억하십시오. 2000년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2000년이었죠. 이때 삼성전자가 얼마였습니까? 70만 원, 60만 원대였죠. 그 2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100조에서 120조 정도, 90조에서 80조 정도. 그럼 지금 130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190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한 80조 정도 늘어난 거죠. 이때 현대중공업은 약 4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6조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26조가 빠져나간 거죠. 그 돈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이전돼 있는 거예요. 지수는 2000선인데 현대중공업에서 26조를 뽑아먹어서 어디에 갖다 붙여요? 삼성전자에 딱 붙여버리면은 삼성전자는 90조에서 125조로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지수는 똑같은. 이게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수는 아마 제가 2011년도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지수는 계산, 박스를 치면서 계산 형태로 갈 수는 있지만 종목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수 보고 주식하시면은 큰 코 다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지수를 가만히 묶어놓고 그 안에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은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또 뭐라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돈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돈을 거래하는 곳은 내가 당장 1조 원을 먹겠냐, 5천억을 먹겠냐 하는 게임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2011년도 이후에 지수를 묶어놓고 가만히 무슨 업종 대표주라는 애들은 다 반토막 내놨죠.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강연회 때도 말씀드리고 공개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지수를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자.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월봉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ELS가 증가했다는 거죠. ELS가. ELS의 종목으로 본다면 엄청난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저때 당시에 ELS만 하더라도 종목 ELS가 거의 70%를 차지했던 부분이에요. 종목 ELS는 종목 하나하나죠. 그럼 지수 ELS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저 당시에는. 종목 ELS가 집중적으로 발행됐던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 신저가 26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포스코가 50만 원대입니다. 50만 원대. 거기서 지금 5천억이 발행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만기가 3년이거든요. 그럼 2011년부터 계산해 보세요. 2012, 2013, 2014. 올 상반기가 만기죠. 그래서 포스코가 50%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 돈 5천억은 휴지가 돼버립니다. 그럼 5천억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근데 이것을 중간중간 6개월마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가 끝내지 못하게 하려면 계속 희망을 심어줘야겠죠. 아,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어. 지수가 막 떨어져. 내가 불안하니까 나 이거 끝낼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한테 안심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개인 투자가 좀 제일 먼저 아침에 보시는 게 뭐죠? 미국장 지수죠. 지수를 묶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지수를 딱 고정시켜놓고 안심을 시키면 지수 2000이지 않습니까? 지수 2000이잖아요.
맞죠? 이거 반토막 나겠습니까? 반토막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한 게 포스코,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LG화학, OCI, 롯데케미칼, 기타 등등등등등. 다 당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3년 동안 조선철강 해운 화학 종유를 접근하지 마시라고 공고를 드렸던 것 뿐이에요. 펀더멘탈이 문제가 아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발행된 금액이 약 지금 전체로 하면 1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 당장 외국인 입장에서 10조 원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10조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레이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현대 포스코가 엊그저께 26만 8천원을 찍으면서 신저가까지 들어가는 치욕적인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대한민국 증시는요, 돈을 놓고 하는 게임입니다. 당장 내가 내일 뭐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5천억이란 돈을 먹겠다 들게 되면 어떻게든 먹는 겁니다. 그럼 보유주식은 그러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래요. 외국인들이 몇 프로 갖고 있는데 그거 다시 올려놓으면 돼요. 다 그거 먹고. 그거 다 게임이 끝나고 5천 먹었죠? 다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평가이익은 또 다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참 답답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입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한테는 가시적인 걸로 뭐 펀더멘탈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이건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이건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전쟁. 전쟁을 하는데 정정당당하게 하진 않습니다. 전쟁을 하면요, 보이는 데서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대포를 쏴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간첩, 게릴라, 특수부대, 뭐 우리나라 공수부대 있죠? 해병대 있죠? 이런 특수부대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디 다른 나라하고 전쟁했다면 그 나라 군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나라 군복도 있겠지만 먼저 공격 들어오는 건 뭐죠?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여기 먼저 잠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북하고 대치가 되는데 북에서 간첩 내려보낼 때 북한군 옷 입고 내려오지 않거든요. 한국군 군복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아군이 아니잖아요. 그건 북한군이거든요. 그래서 문 열어줬다는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듯이 얘들이 지금 그 3년 동안 써먹은 전략은 그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것이냐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또. 왜 공매도 대차 거래가 지금 3개월도 안 됐죠. 2달하고 한 4일 정도 된 겁니다. 2달, 4일 만에 공매도를 36%까지 증가시켰냐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얘네들 뭐가 이렇게 급하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급하길래 자기 발행 물량의 36%를 가까이 2달 안에 쐈을까요? 그 부분에 퀘션 마크를 달아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뭐 급한 게 있나? 뭐가 급하길래 2달 동안에 무려 3억 6천만 주라는 그 36%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우린 그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의 주식들이, 많은 주식들이 반토막 나고 새토막 나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만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래서 코스닥으로 그 대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코스닥으로 바글바글 모이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011년도에 지수가 2000선에서 2200이었죠. 이 부분에서 발행된 게 종목들은 거의 다 이제 아웃이 된 거예요. 녹인이라고 합니다. 그건. 녹인이 걸려서 아웃이 돼간 거고요.
그렇다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지수 ELS입니다. 지수 ELS가 좀 발행돼서 있는 게 약 38조 정도 됩니다. 93%거든요. ELS 전체 발행 물량의 93%가 종목 ELS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지수 ELS가 전체 발행 물량의 70%도 안 됐어요. 종목 ELS가 대부분이었거든요. 7대 3의 비율이었습니다. 30%가 지수고 종목이 70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종목들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지수 ELS를 발행해들어도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 ELS를 집중적으로 발행한 게 언제냐면 2012년 상반기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2012년부터 3년이면 언제입니까?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때까지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렇다면 2011년 상반기에는 지금 3월달하고 4월달 중에 지수 ELS가 발행됐던 물량은 약 2조 7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잘 보세요. 이때 발행됐던 물량들은요, 10% 정도 수익이 나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2200에서 2000선 사이에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2350을 넘어야 저 부분이 이익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넘길 수 없죠. 이자를 주기 싫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2012년 바로 2000선을 계속 쓰잘데기 없이 넘겼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 레크라인이 걸려있는 부분이 지금 1900에서 2000선이죠. 이 부분에 올라오면 ELS가 집중됐던 겁니다. 즉, 지수 ELS가 집중됐죠. 지수 ELS가 집중되기 전에 분명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분명히 10조 원씩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잘 보세요.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이 부분까지 올라갈 때 외국인은 10조 원의 현물 매수를 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연에 제가 가서 외국인이 10조 원 샀다는 건 믿지 마십시오. 이거 사기입니다. 외국인이 10조 원 샀는데 손해보겠습니까? 그래 놓고 뭘 발행했어요? 지수 ELS가 발행된 겁니다. 그거 죽였죠. 그거 또 올려요. 또 10조 삽니다. 또 지수 ELS 여기다 걸어놓고 가요. 또 잡고. 이번에 난세용 처음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 시간에? 외국인들 13조 믿지 마시라고 그랬죠. 얘네들 지수 ELS 발행하려는 수작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또 발행합니다. 10조가. 그럼 각각에 걸려있는 게 거의 10조 원씩의 이 구간이 걸려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각 라인에 10조 원씩 정도는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조 원이 이익을 내려면 2100에서 2100을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야 이 지수 ELS를 사신 분들이 이익이 납니다. 10%에서 한 15% 정도가. 그러니까 10조 원이라면 한 1조 5천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2100을 넘기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3년 동안 2200 간다, 2300 간다, 2500 간다. 무수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기관 애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왜? 여러분한테 ELS를 판매하려면요. 이래야 돼요. 지금 2000이죠? 2030입니다. 2050입니다. 여기서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이 ELS 사신 게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요? 종목은 별로지 않습니까? 이렇게 푹푹 떨어지고 저점 맞으니까 종목보다 지수 쪽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 쪽으로 몰린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것이 이제 차근차근 다가와야 돼요. 저는 지금 과거를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돌아올 과정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차근차근 돌아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210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
지금 쌓여있는 2012년도 상반기, 2013년도 이 구간, 5개월간의 구간, 그 다음에 2013년도 하반기에 있던 이 구간들에 대한 ELS들이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길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원금과 이자가 회수돼요. 못 넘어가면은 힘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일단 당장 돌아오는 거는 2011년도 첫 번째 파트에서 들어갔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올 3, 4월 안에 해결을 봐야 되고 최소한 8월 달까지는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월만 2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5월 달, 6월 달, 7월 달께 있을 겁니다. 계속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훗날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뭐만 아웃된 거냐면은 종목 ELS만 다 죽어버린 거거든요. 물론 수익 난 부분도 있습니다. 수익 난 건 전체로 비하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왜? 다 제로, 완전히 전멸시킬 수는 없거든요. 왜? 완전히 전멸시키면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맛배기는 줘야죠. 미끼는 줘야 되는 거예요. 1조 먹으려면 최소한 500억은 미끼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500억 먹여주고 1조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 계속 엮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앞으로 더 신중하게 심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들은 지금 대차 공매도를 계속 36%까지 증가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뭔가 준비태세는 들어가겠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렇다면 무작정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를 냉철하게 보자는 겁니다. 냉철하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입니다. 3개월 후, 4개월 후, 5개월 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랬을 경우 나의 대응책은 1단계 대응책은 뭐고 2단계 대응책은 뭐고 3단계 대응책은 무엇인가. 최소한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비즈니스잖아요. 이건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사업. 사업인데 미래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준비태세가 아무도 있고 그날 하루 일당으로 산다는 것은 좀 그걸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업은 사업 비전이 있어야 되고 사업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날 일당 하는 거는 사업가라고 안 하죠. 노가다 일당꾼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샀다는 게 네이버하고, 그죠? 보시면 네이버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는요, 최근 3개월, 제일 많이 샀다고는 해요, 지금. 그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종목을 하나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뚫릴지 안 뚫릴지 모르겠지만요. 만약 실패했을 때는 그 충격은 상당폭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 하이닉스 상태를 본다면 지금 하이닉스가 38,000원에서부터 박스를 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건 박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36,000원, 7,000원, 8,000원에서 박스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이 종목의 공매도량이 장난이 아니게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약 금액상으로 보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수직으로 쫙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쌓이는 부분이에요. 그럼 1월 달부터 보시죠. 1월 달부터 36,000원부터 4만원 사이에 걸렸을 때 1월 초순에 대차 잔고가 2천만 주였습니다. 2천만 주. 근데 지금은 3,800만 주인가요? 오늘까지 3,800만 주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1,800만 주.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가다 놓고 계속 대처만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만약에 저 아래로 빠지면 공매도 팀들은 더 많이 극성을 벌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면전인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들하고 외국인하고. 근데 외국인은 분명히 주식을 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아까 미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3천억을 사주고 지금 그 공매도 양을 본다면, 공매도 추이를 본다면 금액상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이상은 팔아 제꼈을 거예요. 지금 최종적으로 본다면은 7,350억에서 1조 5천억을 7천억을 잡은 겁니다. 7천억. 그러니까 7천억어치 지금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얼마 사줬냐면 3,500억인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볼 때는 3,500억, 아, 외국인들이 3,500억 샀어. 2천억 샀어. 했는데 공매도는 7천억이에요. 2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외국인들이 매수를 3,500억을 하고요. 7천억의 대차를 걸었다면은 둘 다 50%씩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매수가 3,500억이라면 거기서 손실분은 얼마죠? 1,700억 정도 손실이죠. 그런데 여기 7천억에서 50%를 다운시키면 3,500억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손해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게 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있으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두고, 그리고 내일 모레 제가 아카데미를 하는데 많이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정군이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밤 난시의 영웅 야전군 전문가의 강의였습니다. 자, 봄 날씨가 많이 심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내일은 또 한 주의 마지막 장 금요일입니다. 내일 장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